안녕하세요. 연세 아이범 여성의원 박수연입니다. 네, 최민혜입니다. 오늘은 시험관 시술 시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또는 제가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주의사항 정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시험관 시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배란 유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난자를 채취하고 정자를 채취해서 체외, 그러니까 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서 만들어진 배아를 다시 이식하는 배아 이식술 로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임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술을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시술을 할 때 주의사항 또는 뭐 준비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에게 이제 시술 전에 검진을 조금 해보셔서 상태를 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영양제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대개는 이제 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초음파 검진도 있고 자궁 경부암 검진도 있을 테고요. 기본적인 이제 혈액 검사로 진행이 되면서 불필요한 거는 빼고 뭐 보충을 해줘야 될 거. 뭐 요즘에는 이제 엽산이나 비타민 D에 대한 관심도 좀 높기 때문에 기본 검진에서 이제 그런 레벨들을 체크해 주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임신 시도 전에 미리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고 채워주는 것도 한 가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관 시술 전에는 이제 뭐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해서 그렇죠? 뭐 간 수치를 확인하거나 뭐 갑상선 질환을 확인하거나 이런 과정도 거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상선 중요하죠. 네. 이제 갑상선에 대한 이제 너무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갑상선 기능은 이제 임신율이나 임신 초기 아가의 컨디션 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체크를 하게 되는 항목이라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준비가 뭐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사실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시술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죠. 시술을 시작을 하면 이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이제 과배란 유도제를 결정을 하고 과배란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시험관에서는 주사 제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주사를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잘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면 아내분에게는 이제 주사 맞고 초음파 보러 오실 때 저랑 상의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남편분들에게는 시험관 시술을 하시는 그 정자 채취 시술 전에 한 3일 정도는 금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날짜를 한번 정해드리는 편입니다. 대개 이제 과배란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난자 채취 날 정액 채취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되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가르쳐 드리고 대략 그 날부터 한 3, 4일 전까지는 이제 사이에는 부부관계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난자 채취 날과 정자 채취 날 보통 같은 날이죠. 정해지면 여성분은 이제 난자 채취를 위해서 수면 마취가 진행이 돼서 이제 금식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시술 시간 전에 한 8시간 정도는 이제 물도 드시지 않게 먼저 주의사항을 드리고, 저는 더불어서 잔소리긴 한데 운전 안 됩니다 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친절하시네요. 네. 중요한 거 있죠. 그 난자 채취 시간이 결정이 되면 그 36시간 전에 저희가 꼭 난포를 성숙시키고 배란의 마지막 준비 단계가 되는 맞습니다. 주로 이제 오비드릴이라는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배란 유도 주사는 이제 종류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 시술 시간이 결정이 되고 그 36시간 전에 맞아야 되는데 이 시간을 지켜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꼭 알람을 여러 개를 맞추시라고 그쵸. 저도 권하는 편이에요. 이제 서로 체크하자 이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이 중요한 시술에 이 중요한 주사 사고가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들여서 준비한 이 시술에 있어서 이게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 이제 임신 예후에까지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를 잘 맞으시고 이제 마취 금식도 잘 지키셔서 이제 마취를 하고, 여성분은 난자 채취 동일한 날 정자 채취를 해서 연구실에서 이제 난자와 정자를 이제 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의 이름이 시험관 수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란을 만들고 이제 3에서 5일 정도의 배양 기간을 거쳐서 뭐 3일 이식, 5일 이식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선생님 근데 난자 채취할 때 주의사항은 이걸로 끝난 건가요? 네. 아니요. 난자 채취를 하고 나면
채취하고 나면 맞죠.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잖아요. 그쵸. 뭐 채취 전이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걸리지? 하고 나서 얼마나 쉬었다 가나? 하고 나서의 컨디션이 사실 많이 걱정이 되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밀린 스케줄 또는 뭐 회사 일정 등이 있어서 빠듯하게 시간을 내셔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이제 난자 채취 시간은 수면 마취 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됐을 때 40분에서 1시간 정도 안전가려를 취하고 환자분이 충분히 괜찮은지 확인한 다음에 귀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염려하셨던 과배란, 그다음에 난자 채취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이제 시술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사이에 연구실에서는 체외 수정, 이제 배양을 시키고 그 중에 굉장히 이제 상태가 좋은 배아를 선별하게 됩니다. 네, 그 선별 과정을 거치면 이제 배아 이식일에 이제 아내분이 방문을 하시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배아가 주입이 되는 그 길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이식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배아의 개수 또는 이제 뭐 상태도 말씀을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뭐 다태아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미리 상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날까지 결정을 하시면 사실 고민이 많으시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배아의 개수도 결정하셔서 이식술을 진행 하게 되고요. 네. 배아 이식은 이제 난자 채취와는 다르게 이제 무마취, 마취되지 않고 내 배아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컨디션에서 이식이 진행이 되고요. 사실 뭐 채취만큼 아플까 염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나의 컨디션을 확인하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아주 얇은 관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식 당일까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배아의 상태라든지 배아의 개수, 배양일, 환자 나이에 따른 이제 신중한 선택을 하고 이식 당일까지 최종적으로 상태를 결정한 다음에 저희는 이 중요한 시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배아 이식술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뭐 배아 이식하고 나서 이제 얼마 정도의 안정을 가져야 하나요? 아예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만 하나요? 입원이 필요한가요? 네, 다들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죠. 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느 병원이든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많이 어렵습니다만 단연간의 경험이나 문헌의 보고를 보더라도 1시간 안정, 3시간 안정, 하루 입원, 3일 입원에 대한 의미 있는 임신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능하다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쉬실 수 있을 만큼 쉬시는 것도 저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판단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어떤가요? 뭐 사우나 해도 되나요? 아, 사우나 저는 이제 네. 웬만한 건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사우나와 이제 전기장판은 사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타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치료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아마 음식. 음식. 착상률을 높이는 음식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이제 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뭐 제 환자들은 뭐 흑염소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는 추어탕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어보시면 네. 저는 영양가가 많은 좋은 음식이니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사실 좋은 음식이라고 계속 드시다 보면 우리 환자분들도 지겨워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영양 식단 드시고 싶은 걸로 뭐 누가 봐도 나쁘지 않은 음식 드시면서 이제 시험관 시술의 결과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답답하게 궁금한 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거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다 풀지 못하는 이야기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뵈면서 잠깐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환자분의 몸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주치의쌤한테 여쭤봐도 좋고요. 저희에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